회사를 다니면서 피곤하거든요. 피곤하죠. 그 모임은 어떻게 다 운영하신 거고 어떤 열정, 의지 이런 걸로 하신 거예요? 그게 전략이 있어요. 뭐라는데요? 저는 IT로 오랫동안 네.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백엔드 쪽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작가로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죠. 자, 글도 쓰세요? 글도 쓰죠. 책도 쓰시고? 네네. 책은 쓰신 걸 제가 아는데 네네. 글은 어떤 쪽으로? 주로 브런치에서 많이 쓰고요. 네. 공대생의 심야서재라는 필명으로 쓰고 있거든요. 팔로우는 한 9,600명 정도. 오, 9,600이요? 네네네. 어떤 주제? 주제는 이제 주로 XA 관련된 그런 글을 썼고, 제가 이제 브런치 세 번째 그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어요. 브런치북에서 금상도 받고, 그러니까 브런치북을 통해서 수상을 하고 수상 받은 아이템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좀 응용을 해서 책이 나온 거죠. 출판사의 제안을. 정보통을 하나 들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필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브런치 작가에 도전을 하고 브런치북에서 은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 필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상을 했다는 얘기 듣고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브런치를 까는 글을 썼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들 브런치에다가 아마추어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왜 기성 작가들만 지원해주고 근데 그 까는 글을 어떤 출판사 대표님이 보고 글이 분석적이다. 진짜 자기네랑 책을 내보자. 진짜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죠. 보면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루트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브런치북을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브런치북에서 대상을 받게 되면 무조건 책이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상을 수상을 해도 출판사에서 어쨌든 평가를 하니까 걔네들이 보고 이거는 대상을 못 받아도 시장성이 있겠다. 그러면 채택이 돼서 책이 나올 연도에 제가 이제 그 모임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글쓰기 모임도 하고 있고 뭐 독서 모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 모임 참여하시는 분 중에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노션이 되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에버노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좀 다르죠. 이게 보니까 이게 표가 그리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드가 모바일에서 오른쪽으로 쫙 스크롤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거. 에버노트는 이게 쫙 좁아져서.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종래 노트 앱과는 많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써보자. 근데 그때 제가 왜 그걸 썼냐 하면은 제가 이제 2018년도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모임들을 이것저것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문어발식으로 이런저런 모임을 막 하다 보니까 이 관리 포인트가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그 모임을 운영하신 거예요? 네, 운영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글 시트 했거든요. 공지사항도 있고 사실은 사람들이 모임 참여하는 어떤 커리큘럼을 안내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기록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 이런저런 작업들이 물론 이제 구글 설문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구글 시트 저장하면 어느 정도 피벗 테이블 같은 걸 쓰면은 좀 자동화시키는 게 가능한데 뭔가 좀 반자동들이 많은 거죠. 불편한 것들이. 그리고 좀 이렇게 너무 엑셀스럽잖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엑셀을 썼는데 엑셀에서 계속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 근데 노션을 딱 봤는데 노션은 일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일단 예뻐요. 일단 이쁘니까 매력적인 거죠. 이거 한번 써볼만 하겠다. 기존에 썼던 에버노트는 어쨌든 에버노트도 텍스트 베이스고 구글 킵도 텍스트 베이스고 거의 대부분의 노트 툴들이 텍스트 베이스인데 얘는 텍스트 베이스이긴 한데 블록이라는 명칭과 페이지라는 그 두 가지 그 구조가 되게 이제 사람한테 구미를 당기게 매력적인 게 온 거죠. 자유분방하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개발자인데도 블록하고 페이지하고 그 블록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 블록들과 데이터베이스 블록이 약간 개념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그냥 표만 집어넣어도 됐는데 굳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처럼 속성을 넣고 이거를 관계형으로 묶어놔야 될까? 맞아요. 이걸 얼마나 쓸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2년 동안은 관계형 기능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표처럼 단순히 그 속성만 좀 분리시켜 놓고 굳이 써도 편하니까요. 써도 편하죠. 관계형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거 잘하면은 개발자가 코딩을 안 해도 되겠다. 코딩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제가 하더라고요. 올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노코드 관련 풀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해외에서는 노션도 노코드 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앞으로 트렌드가 되겠다.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뜰 것 같다. 에버노트 죽을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런 딱 성견지명. 네, 직감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피곤하거든요. 피곤하죠. 그 모임은 어떻게 다 운영하신 거고, 어떤 열정, 의지 이런 걸로 하신 거예요? 그게 전략이 있어요. 뭐라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가 노잼이어야 돼. 회사가 노잼이어야 돼. 이게 회사가 재밌으면 안 돼. 왜냐하면 재밌으면 일을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노잼이면 돼. 회사가 노잼이면 끝나고 뭘 하게 됩니까? 뭘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회사에 충성하지 않아요. 회사에 충성하지 않고 나가도 돼요? 나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혹시 본인 회사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막 나가는 막가라서 농담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가 일단 노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일은 그냥 일일 뿐인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150%, 180%, 200% 생산성을 낼 필요도 없고, 네. 다만 그냥 욕을 내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되 그 이상 할 필요는 없다. 네, 그 이상을 해도 네. 그 이상을 했다고 해서 나한테 뭘 주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 직장, 네. 아주 나쁜 사장, 나쁜 사장 다닐 때 네. 제가 이제 전부가지를 해가지고 네. 거의 5억 이상의 돈을 따왔거든요. 경영 PT가 딱 따왔어요. 경쟁 PT가 땄는데 돈 한 푼 안 주더라고요. 와. 그걸 나쁜 사장. 네.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인센티브가 때로는 해가 되기도 하고 이익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채택시켜서 통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글도 잘 써야 되죠. 그렇죠. 트렌드 파악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 만들어내고 잘 써야 되고, 맞아요. 가서 발표해야 되고, 맞아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거의 그 사업하는 거지 거의. 네, 거의 종합예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사업할 때부터 그걸 되게 잘해가지고 나름대로 제 이제 강점이긴 한데, 그거를 내 강점을 발휘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회사는 필요 이상으로 내가 뭘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욕을 안 먹을 만큼만 하자. 그리고 설사 좀 나쁜 생각이긴 한데 욕을 먹더라도 회사는 되게 자르지 못해요. 지금 되게 자르지 못하고, 그리고 표가 나게만 가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약간 이거는 이제 살짝 정머리일 수 있는데, 네. 이제 누군가가 볼 때 좀 좀 뭔가 네. 전시 행정인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약간 가끔은 이렇게 돋보이게 뭔가 결과물을 내서 뭐 좀 이렇게 어필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저성과자가 되면 안 되겠죠. 아예 쟤는 일을 못하는 애다 그러면 그 회사에 오래 못 다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기본은 하면서 대신 그 기본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즘에 뭐 엔잡너다, 뭐 사이드 잡이다, 사이드 프로젝트다, 맞아요. 부업이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이제 회사라는 게 더 이상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평생 직장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회사에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테크트리는 결국에는 치킨집, 카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치킨집 차리면 뭐 카페 차리면 다 성공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에너지를 좀 보존을 해놓는 거죠. 회사에서 아끼는 거예요. 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에너지를 조금 절약을 해놓고, 내가 하루에 낼 수 있는 에너지는 항상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죠. 제한돼 있으니까 에너지를 좀 아껴놨다가 나머지 시간에 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반드시 회사에서는 칼퇴를 하고, 혹시나 내가 그 나머지 시간에 회사에 머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는 이제 다른 일을, 뭐 유튜브 영상 촬영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원고 준비를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기획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하죠. 딴 걸 합니다. 딴짓을 많이 하신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그런 거 다 회사에서 모아서 온다. 네, 회사에서 열정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 페이는 잘못됐다. 열정 페이는 회사에 쓸 게 아니라 나에게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그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이제 오는 거예요. 오, 그렇죠. 모임도 막 유명해요. 네, 네. 모임을 한 2, 30개 하고 그렇죠. 책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글 쓰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개인 생활 없지 않아요? 거의 개인 생활이었죠. 그러면 그런 거는 번아웃은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극복하시는 거예요? 극복을 하는 방법은 쳐내는 거죠. 아,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한 거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그때 욕심을 버리면서 모임들을 좀 줄였죠. 거의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쓰기 모임하고 독서 모임 한 2-3개 정도만 하고. 줄인다는 건 모임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넘기신 거예요? 안 했죠. 아, 안 했고 그래요? 원래 그 모임마다 파트너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럼요. 넘기실 수도 있잖아요. 넘겼죠. 파트너님들한테. 네. 먼저 이제 운영해달라고.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모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쉐어링을 했었는데 네. 도저히 제가 이제 번아웃돼서 힘들어서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분들한테 뭐 다 일임을 시켜드리고 저는 이제 완전히 그분들을 독립시켜드리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 같은 걸 만드신 것 같아요. 모임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쵸. 직접 이제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을 하고 싶다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순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순서 같은 것들이? 독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순서는 주제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일단은 카테고리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어떤 분야의 책을 할 건지 네. 그게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문 쪽일 수도 있고 뭐 역사일 수도 있고 뭐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분야의 책을 할 것인가 그거를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선정된 아이템도 그 사람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전혀 문외한인 주제를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리딩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잘 내가 아는 알고 주제, 있는 거.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뭐 좋아하는 주제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책이 어느 정도 라인업이 정해지면 이거를 내가 그냥 스팟으로 단기간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시리즈로 쭉 이어나가게 할 거냐 그런 이제 기간선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베니핏을 줄 건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케팅 책에서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고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고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을 해서 그 문제점들이나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게 마케팅의 흐름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이제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네.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책을 선정하는 거는 뭐 트렌드가 되고 굉장히 이슈가 있는 책들을 선정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궁극적으로는 그 책을 사람들과 같이 읽고 어떤 점들을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것인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 기획서, 홍보 문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책을 읽을 건지 카테고리를 먼저 정하고 네네. 그 책을 같이 읽을 사람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건지 네네. 정하고 네네. 그 뒤에 홍보할 내용을 작성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근데 역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책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장 조사를 먼저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 이슈들,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으로 기록해놨다가 그거를 중심으로 책을 큐레이션해서 할 수도 있겠죠. 오, 네. 그런 방식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둘 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책을 좀 많이 읽고 책의 깊은 독서는 안 해도 좀 이렇게 얇게 읽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책들이 시장에 있는가 정도는 좀 꿰차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라인업에 책들을 딱딱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이 사전에 끝나면 네. 홍보 문구를 써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발행을 하는 거죠.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 네, 광고를 네, 돌리든 네, 어떤 그룹에 알리든 네. 그 홍보를 하고 사람을 이제 어느 정도 신청을 받고 모아졌으면 모임이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임까지는 알겠어요.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베네핏이라는 게 독서 모임에 사람들이 얻어가는 베네핏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제가 얻는 베네핏은 또 뭐고? 일단 독서 모임에서 얻어가는 베네핏은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인 것 같아요. 시각이고 같은 책을 놓고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시각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감동 얻은 포인트에서 아무 감각이 없거든요. 나는 그냥 되게 무표정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 시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게 좁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 이런 깊은 세계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같이 책을 읽고 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읽으라고 하면 절대 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제까지는 아니고 강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필요한데 그 모임에서 읽는 독서가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같이 읽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응원해주는 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시도했던 게 한 작가의 책을 가지고 시리즈로 읽는 거를 제가 해봤어요. 예를 들면 히가시노 게이고 책만 읽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자. 뭐 이래가지고 그 책을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해서 그 작가의 필모그래피를 다 갖고 와서 그 쭉 읽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것도 해봤는데 또 되더라고요. 그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렇죠. 그 책을 쭉 읽고 각자 책을 읽은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참가하는 사람들의 베네핏은 서로 다른 시야나 생각을 얻어가는 거. 그러면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도 당연한 거고 운영하는 사람은 그 이외에 뭔가 베네핏이 또 있나요? 운영하는 사람한테 베네핏. 사실 운영이 제일 힘들잖아요. 어차피 책도 읽어야 되는데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규칙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 만들어서 읽으라고 재촉해야 되고 운영할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힘들죠. 그러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사람을 사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내추럴 I형이라서 INFP라서 일단 내향적이고 뭔가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많은 자리에 가면 되게 이제 피로해지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제 온라인이 되게 편했고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함께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기에는 쑥스럽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온라인에서 친구도 사귀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버와 테이커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여자 입장에서 뭐 사실 돈은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사실 돈이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서 수익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어쨌든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고 긍정적인 마인드 같은 걸 심어주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기쁨을 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너무 제가 주관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개입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좀 자동화시키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임 홍보글을 쓰고 밑에다가 이제 신청으로 구글 설문지를 달았다. 그러면 구글 설문지에 사람들이 설문지 작성을 하면은 제가 뭘 했냐면은 설문지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줘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요? 오픈 톡방을 만들잖아요. 그 링크 주소가 생기잖아요. 톡방 주소를 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스크립트 소스에다가 이메일을 전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샌드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이메일이 날아가요. 근데 그 이메일에 뭘 담았냐? 모임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임 단톡방이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 이 주소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크립트를 넣는데 이번에는 이제 슬랙 스크립트를 써요. 슬랙으로 노티피를 해주는 거죠. 나한테? 나한테. 누가 신청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통장에 딱 꽂히고 통지가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알려요. 똑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카드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입금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를 내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겠다. 저는 이제 슬랙으로 그 슬랙에 API가 있거든요. API로 특정 채널로 메시지가 오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노티가 오죠. 그거를 자동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톡방을 일일이 사람들한테 뭐 메일 다시 작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메일에다가 그냥 샌드 버튼 누르는 순간에 단톡방 주소가 날아가니까 단톡방 주소 보내고 그 다음에 단톡방의 그 공지사항에다가 공지사항 읽어보세요 하고 노션 링크 한 줄 링크 주소 비틀리를 딱 해서 줄여가지고 그것만 딱 드리면은 노션만 사실 그 페이지만 언제든지 공지사항을 제가 업데이트만 시키면 사람들이 이제 업데이트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노션이 아주 빛을 냈죠. 그렇게
자동화를 계속 시켜두셨네요. 네네네. 그런 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만약에 미션 인증을 하면 네. 구글 설문지에다가 내가 글을 쓰고 뭐 댓글을 몇 개를 썼다라고 인증을 하면 구글 시트에 남겨지고, 시트에 남겨진 거를 피벗 테이블로 다시 통계를 내고, 피벗 테이블에서 또 자동으로 통계내서 네. VLOOKUP, 뭐 HLOOKUP 써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글 쓴 거 쫙 닉네임들을 정리하고 와. 포인트 정리하고 그런 거 구글 시트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노션으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노션도 API가 있으니까. 네. 그 노션 API가 전에는 그 관계용으로 엮여져 있는 것들은 목록이 안 나와서 그거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마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목록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글이 어차피 구글 앱 스크립트가 네. 그 걔네 노션 API가 네. 다 그걸 지원하니까. 네. 그래서 그걸 구글과 같은 툴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노션하고 연동하면 좋겠다. 지금도 제가 사실은 반자동으로 노션을 쓰고 있긴 해요. 구글 설문지 페이지를 노션에다가 인베드 시켜놓고 사람들 설문지 작성하면은 그 작성한 거를 API로 네. 노션으로 테이블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게 해놨어요. 집계까지 시켜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뭔가 제가 수작업으로 막 해야 될 것들을 좀 자동화시켜서 하려고 노션을 쓰고 있는데, 노션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뭐 구글 킵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노션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글 계열의 시트, 뭐 설문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타이폼도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이폼은 좀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3만 원인가 너무 비싸요. 맞아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약간 좀 주저가 되고 있고,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결제를 할 때 카드 결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스마트 스토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상품 등록해가지고 결제할 수 있게 해줬더니 네. 온라인 입금을 선호하는 경우는 있는데 한 50% 정도의 고객님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업자를 안 내도 네. 스마트 스토어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디지털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네. 그걸 결제를 하게 하는. 그렇게도 쓰는구나.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대시보드 같은 거예요? 네, 일종의 대시보드 같은 거를 써가지고 네. 이렇게 가운데는 그냥 캘린더죠. 네. 캘린더인데 이 안에 일정? 그렇죠. 일정 관리를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네. 이거는 뭐 사람들이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칸ban 보드로 나중에 활용하려고 네. 진행 중, 계획 중, 취소 완료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네. 시간은 이제 리마인더 설정해서 알람 받고 있고 장소, 구분 이런 내용 정리해서 간단하게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서 원본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놨죠. 마일스톤에서 중요한 일정들은 이렇게 몇 가지 위에다 꼽아놓고 얘는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네. 주시할 수 있게 해놨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위 그룹 기능을 통해서 아예 이걸 또 분리를 시켜놨어요. 계획 중인 거, 진행 중인 거, 완료된 거, 취소된 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갤러리도 볼 수 있고 뭐 타임라인이나 진행 중인 일이나 캘린더 요일을 저렇게 쓰는 건 처음 네. 보네요. 네. 저거는 그냥 그거죠. 선택 속성을 가지고 요일을 그렇죠. 그냥 이거는 날짜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필터를 걸어놨어요. 필터에다가 네. 일단은 완료 진행 중 계획 중인 것만 보고 네. 또 하나의 날짜가 1주 전부터 1주 후 이렇게 그냥 걸어놨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네. 특정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금주 시작의 그 날짜와 이거를 수동으로 기입했는데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주 전부터 1주 후까지만 보자. 네. 그러면 최근 일정만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2주, 앞뒤로 2주네요. 앞뒤 2주인 거예요. 앞뒤 왜냐하면은 그게 금주 일정만 보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이전의 일정에 어떤 일들을 내가 진행했는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뒤 2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필터를 이렇게 걸어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거의 안 가고 네. 여기 메인에서만 그냥 캘린더에서만 그냥 활용을 하고 있죠. 구글 캘린더 같은 걸 쓰진 않으세요? 잘 안 써요. 그래요? 네네. 그냥 노션으로만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좀 노션이 아쉬운 게 반복적인 일정들을 이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위젯 같은 거 시간 네. 위젯하고 이제 포모도로 타이머 네. 이런 거 넣고 있고 제가 그리고 읽는 책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와. 읽고 있는 책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뭐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강의할 때 사람들한테 아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좀 이쁘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뷰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인에서 여기서 제 떠 있는 거는 현재 읽고 있는 책들만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요? 네, 거의 못 읽고 있는 거죠. 네, 시작은 했는데 네. 진전이 안 되는 것들, 막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읽다가 취소한 것들.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걸어놨어요. 필터로 걸어가지고 읽는 중물로 태그된 것만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의 미팅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 이제 제가 해시태그에다가 네. 여기다가 일정에다가 미팅이라고 제가 달아놓게 되면은 미팅이라고 돼 있는 여기 구분에 제가 이제 미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분야에 네. 미팅으로 설정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그 행사, 여기는 오늘의 행사, 중요 행사를 이제 필터 기능을 통해서 오늘 날짜 투데이로 걸어놓는 거고 여기는 이제 미팅만 보게끔. 우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왜 쟤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가 갤러리 안에 있는 거죠? 얘요? 갤러리 안에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이게 리스트죠. 아, 이거 콜아웃이구나. 네네, 콜아웃이 안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네네네. 오늘 일정만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네네. 이게 제가 보니까 네. 콜아웃 블록을 쓰면은 네. 훨씬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콜아웃 블록을 쓰면은 여기 그 기본적으로 여기 회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저는 이거를 색깔을 기본 배경으로 쓰면 훨씬 깔끔합니다. 이렇게 그냥 구역을 구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캘린더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캘린더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 배경이 뭐가 있네? 다 들어가요. 콜라보가 다 들어가요. 이렇게 구역을 구분해 놓으시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약간 대시보드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구역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구나.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진짜 저 할일 목록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하나에서 네. 일정이랑 뭐 프로젝트를 다 관리하시네요? 모임도 저기 다 있는 거고요? 거의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공지사항인데 네. 공지사항에는 제 모임마다 이제 이렇게 공지사항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와. 예를 들어서 이제 글쓰기 모임이 지금 13기가 됐는데 13기의 테마. 와. 이건 이제 콜아웃 블록 안에다가 네. 그냥 단순한 표죠. 네. 단순한 표 기능으로 만약에 인증이 필요하면 이렇게 인증 링크도 주고. 와, 엄청 많으시네요. 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중간에 만약에 오리엔테이션을 과거에 진행했으니까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바로 인베드 시켜가지고 공지사항 보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와. 과거에 진행했던 특강 같은 거 있으면 특강도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톡방에는 이 링크 하나만 주면 돼요. 이 링크만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이것만 딱 공유해주면 되니까 네. 사실상 이제 여기에 모든 질문사항이나 궁금증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네. 어떤 사항을 질문하면 공지 페이지 어디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해주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일일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매뉴얼에 있습니다. 매뉴얼 정독해주세요. 제가 미리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픈 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장봇이 있으니까 네. 방장봇을 가동을 시킨 다음에 네. 하루에 3번 정도 네. 이 링크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한 번씩 사람들한테. 그래요? 네, 인증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인증해주세요. 인증해야 될 시간이라고? 네. 그러니까 노션 링크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네. 오픈챗도 그렇게 자동화시킬 수가 있나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제가 이제 공지사항도 관리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일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일기 모임도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구글 설문지거든요. 네. 설문지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닉네임하고 링크를 쓰면은 이제 노션에서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거죠. 노션의 페이지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네. 이것도 스크립트가 필요하나요? 스크립트 필요해요. 어디에 스크립트를 입력하셨나요? 이거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네네, 구글 앱 스크립트인데 사실은 일반인은 못해요 이거? 못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못할 것도 없겠다 싶기도 해요. 와, 설문지 엄청 많으시네요. 네. 엄청 모임을 많이 했으니까 설문지가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스크립트 편집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안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구글 노션 API를 가지고 와서 네네. 여기 넣은 거예요? 네네. 와. 이거는 지금 모임을 신청하는 거고, 잠깐만요. 개발자라서 할 수 있는 게 네네. 정말 많네요. 제가 이제 개발자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저는 이거를 제피어를 연결해서 쓰거든요. 아, 제피어도 괜찮죠. 제피어는 진짜 노코드니까 그쵸. 되게 유료이긴 하지만 네, 돈을 내야 돼가지고 그게 네. 좀 아쉽죠. 아, 근데 기술이 있으니까 무료로 이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네. 이거거든요. 이게 노션에서 제공하는 그 API예요. 네. 이제 트라이아웃 노션이라고 이걸 짜서 이제 걔네 이제 매뉴얼에 이게 있어요. 프로퍼티, 닉네임에 타이틀 들어가고 날짜는 데이트, 일기 링크는 URL. 이게 노션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이제 닉네임 쓰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닉네임하고 URL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와.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이 페이로드 값이 노션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네. 집계되어 있는 딱 들어가는 거죠. 아. 자동화시켰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24편의 글을 썼다는 거는 롤업으로 딱 표현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이거는 진짜 제피어 쓰게 되면 다 돈인데 이거는 그렇죠. 무료니까 이렇게 그렇죠. 쓰면. 그냥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기술만 쓰면 되네.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제텔카스텐이라고 하는 메모 기법이 있어요. 이게 기법이에요? 기법. 어떤 기법인가요? 이게 기법인데 네. 이게 뭐냐면 근데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독일에 네.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이 살아생전에 논문을 거의 한 300편, 와. 그 다음에 저서를 70권 이상을 쓰셨대요. 썼다고요? 네. 그분이 그 정도로 아주 메모 애호가였고 메모 수집가였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책을 썼고 논문을 썼던 비결이 뭐냐, 그분의 메모 기법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제텔카스텐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제텔카스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냥 독일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서랍이라는 뜻이거든요. 제텔카스텐이 한국어로 서랍이라는 네,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네. 예전에 그 책 빌리러 가면 이렇게 서랍을 딱 열면은 거기 인덱스 카드가 쫙 있었잖아요. 맞아요. 100권의 문학, 네. 그러면 그 문학 카테고리에 있는 종이 카드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걸 막 찾아가지고 100번에 무슨 기호 100001번은 무슨 책. 그럼 그걸 보고서 우리가 책을 대여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아이디어나 메모를 수집하고 정리를 했대요. 다 어디에 넣어둔 거예요? 네, 서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그 연구 보관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슬립박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분이 자기의 모든 메모와 생각들을 다 정리를 해놨대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화 시킨 게 제텔카스텐이에요. 근데 제텔카스텐의 핵심이 뭐냐면 네. 처음에는 이제 임시 메모라고 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네. 책에서 감명 깊은 문장이나 내가 기록하고 싶은 문구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일단 기록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구글 킵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그냥 막 그냥 다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가 쓸 때 네. 전자책의 경우에는 밑줄을 쫙 근 다음에 그 형광펜을 공유 기능을 통해서 다 보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구글 킵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구글 킵은 그게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네. 여기서 보낼 때 이 라벨도 설정할 수 있고 이 메모를 넘길 때도 잘 들어가는데 노션은 그게 되게 불안정하더라고요. 노션의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노션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이거를 문장을 보냈는데 네. 제목에 긴 문장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노트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노트에 안 들어가고 또 엉뚱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불편해요. 맞아요. 그게 불편해요. 네. 그걸 좀 개선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 그걸 개선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내가 이제 구글 킵을 쓴 지가 네. 거의 이게 생긴 지부터 계속 썼으니까 네. 여기에 지금 문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진짜. 도저히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시 메모라고 하는 제텔카스텐의 1단계 네. 임시 메모는 그냥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기록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제텔카스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헌 메모라고 얘기하거든요. 문헌 메모? 네, 문헌 메모를 이제 리더 렉처 메모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요렇게 메모, 이거는 그 작가의 책에서 가져온 제 밑줄이거든요. 밑줄에다가 나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한 단문으로 두세 줄 정도 쓰고 내가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한 줄 정도로 딱 축약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실생활에서 무엇을 적용할 건가 이거를 정리하는 거죠. 나는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가졌고 내 주관은 이렇고 내 관점은 이렇고 나는 실생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하겠다 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관계형으로 연, 월을 집계하고 우선순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문헌 메모가 끝나요. 아, 요렇게까지? 그럼 예. 2단계까지 끝이네요? 예. 1단계는 아무 때나 그냥 일단 메모하고, 그쵸. 2단계는 아이디어 정리하고, 그쵸. 내 생각 정리해서, 집 딱 정리하는 거. 그쵸. 끝이네요? 그렇죠. 노션에서 그 문헌 메모를 작성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같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절망의 끝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이건 제가 쓴 제목 타이틀인데, 그 책에서 가져온 문장은 이거고, 요거는 제 생각인데, 이 책은 출처는 이 1973년의 핀볼이라는 하루키의 책이거든요. 이 하루키의 책은 아까 독서 지촉관리, 거기에 있는 그 책과 관계형으로 묶여있는 거죠. 갖고 온 거다. 네, 그래서 그 책에서 관계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 총 몇 줄의 내가 이제 문장들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었는지를 추적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걸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책인데 뭐 그냥 웹사이트나 인터넷에서 블로그에서 그런 내용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 링크나 네. 이런 걸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제가 1차적으로 임시 메모를 쓰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임시 메모를 그래도 노션에다가 한 번 더 제가 옮기긴 하거든요. 킵에 있는 메모들을 킵에 있는 메모들을 임시 메모 쪽으로 한 번씩 옮겨줘요. 그거는 뭐냐면 문헌 메모를 쓰기 전에 전초전으로 한 번 옮겨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글 킵에서 이 문장을 딱 선택을 해서 이거를 내가 임시 메모로 옮기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태그를 달아요. 네. 텔이라는 걸 치면 ZK-10으로 딱 태그를 하나 더 달고, 네. 여기에 있는 이 라벨을 딱 지워버려요. 그럼 정리가 되죠? 정리가 한 번 되죠. 라벨 1차적으로.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네. 그 세이브 투 노션이라고 하는 크롬의 확장 플러그인이 있더라고요. 네.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폼을 한 5가지를 만들어놔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단계는 이제 책 밑줄이다. 단계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 제가 책 밑줄 넣었네. 그럼 여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넣어놓고, 네. 제목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네. add new page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픈 노션을 하면 여기에 임시 메모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요 노션에 여기 임시 메모에 그 내용이 구글 킵에서 옮긴 게 들어가 있거든요. 구글 킵을 세이브 투 노션으로 네. 노션에 옮기는군요. 옮긴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여기 그 구글 킵의 링크도 여기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클릭하면 구글 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요? 네. 들어가요. 구글 킵을 그렇게 그럼 모바일 구글 킵에서도 노션 모바일에 안 돼요. 세이브 투 노션이 네, 세이브 투 노션이 PC 웹에서만. 되게 괜찮은 프로세스인데요. 네, 괜찮아요. 구글 킵에다가 아이디어 마음껏 작성. 네. 노션에서는 사실 아이디어 작성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않아요. 그 포스트잇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네. 뭔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써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바로바로 막 생각나는 데 바로 작성할 수 있는데, 그걸 구글 킵에다가 모바일이든 PC든 다 작성해놓고 정리한 다음에 세이브 투 노션으로 노션에 옮긴다. 그렇죠. 되게 괜찮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글 킵에 남겼던 정말 임시 메모가 이제 노션의 ZK-10 임시 메모로 옮겨진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됐네요. 이제 문헌 메모를 작성해야 돼요. 이제 작성해야죠. 그럼 여기 아이디어 이제 생각 좀 관계형으로 돼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이거를 딱 클릭해서 여기다가 제목을 딱 쓰면은 있으면은 비슷한 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제목 쓰기 이렇게 해놓고 생성을 하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걸 클릭해서 이제 문헌 메모 쪽으로 이동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태그도 주고, 태그는 이제 우리 관계형 DB로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태그도 주고, 날짜는 자동으로 들어가고, 출처는 만약에 어떤 책이다 그러면 쭉 검색해서 이거는 내가 이제 독서 정책 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DB들이 다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내 생각 블라블라블라 쓰고, 내 아이디어 뭐라고 쓰고, 그 다음에 메모 집계 5월달에 쓴 메모다 그러면 5월달 선택하면 되는 거고, 우선순위는 별점은 한 이건 2점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문헌 메모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었던 대로 여기 문헌 메모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근데 문헌 메모를 이렇게 저장이 돼서 문헌 메모를 볼 수 있고, 나머지 리서치 아티클, 키워드 리스트, 아이디어, 노션 아이디어는 제가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정리하려고 문헌 메모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ZK-10를 통해서. 네네네. 그러면 그 문헌 메모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일단 아까 우리가 키워드별로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어서 키워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 메모 보관함에 클릭하면 이게 슬립박스. 이게 바로 그 서랍이에요. 연구 메모 보관함에서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돈이 되는 아이디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네. 자, 어떤 분들은 도서관에서 쓰는 십진법으로 분류를 하자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분류는 자기 분류 체계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 1번의 비즈니스, 2번의 삶, 3번의 마이셀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8번의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1번에는 밑에는 1A 제안서 쓰기, 그 밑에는 1A1, 1A2, 1B, 1C, 1D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분야별로 십진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를 브리핑을 쫙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문헌 메모를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불러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보시면 1A 제안서 쓰기에 1A1은 글쓰기, 제안서 쓰기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게 문헌 메모.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헌 메모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련 있는 것들끼리 내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디어도 있잖아. 이건 아이디어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이디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지고 이 제목과 관계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선택하고, 리서치도 마찬가지예요. 리서치도 여기랑 뭔가 관련이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연결을 시켜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 오피니언에 내 생각을 쫙 정리하는 거죠. 메모를 그냥 제텔카스텔 앞에 2단계를 통해서 메모를 정리해놓고 그 정리를 3단계에 끌어와서 내 아이디어와 메모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정리를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제텔카스텔을 공부하면서 해외 개발자들이나 해외 플랫폼에서는 제텔카스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요? 우리나라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저만 몰랐을 뿐이야.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니콜라스 로만이라는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이 쌓여있는 문헌 메모는 리뷰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를 내가 시간도 없는데 과거에 써놓은 문헌 메모를 다시 보면서 이거를 이게 분야별로 쫙 이렇게 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언제 내가 다시 리뷰를 하고 다시 보고 이거 시간이 없다, 이거 내가 언제 보고 앉아있지? 뭐 이래요. 막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연구 메모 보관함을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어를 자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 내 인생에 관련된 인생 콘텐츠들을 내 주관을 무엇일까, 여기다가 자꾸 뭔가 끼워놓고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뭐 비즈니스의 제안서 쓰기에는 한 10가지의 아이디어가 정리가 됐고 계속적으로 문헌 메모를 갖고 와서 내 생각들을 끼워 맞춰 정리를 하겠죠. 그럼 이러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메모가 막 쌓이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출판, 메모가 이제 진전이 돼서 확장이 돼서 숙성이 되면은 출판을 하게 되면 저서나 논문까지 쓰게 되는 과정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쓰는 툴이 이제 스크리브너예요. 작가들은 스크리브너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목차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책을 제가 쓰는데 이 책의 목차들이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이건 가안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 책 또 쓰시는 거예요? 책을 쓰려고 이제 막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내가 목차를 짰잖아요. 그럼 여기 목차의 주제가 아까 제텔카스텔의 주제로 계속 추가가 되면서 내가 기존에 모아놓았던 아이디어나 생각들이나 문헌 메모들이 여기서 계속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막 참고 자료들이 막 이게 짬뽕이 되면서 여기 막 정리가 돼요. 그럼 목차가 정리돼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글 쓸 때는 이런 스크리브너에 그냥 막 정리만 하면서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판 프로세스가 메모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메모를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메모를 정리를 해서 컨텐츠 기획을 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과정이 되게 생산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걸로도 제가 요즘에 노션과 구글 킵도 쓰고 있고 진짜 좋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정리를 막 잘 해야 되잖아요. 이 미디엄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브런치 같은 사이트인데 이제 미국에서 사이트인데 여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요거를 세이브 투 노션을 해가지고 네. 리서치 앤 아티클 URL을 보내요. 그러면은 본문까지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국내 뭐 뉴스 사이트 이런 데 가서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기사 같은 거를 이렇게 읽다가 오피니언 이런 거를 읽다가 이거 괜찮다 싶으면 이것도 세이브 투 노션으로 리서치 앤 아티클을 보내죠. 그럼 나중에 연구 메모 보관하면서 네.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제각각 다른 것들을 조합할 때 딱 새로운 아이디어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것 중에 노션에서 영상 같은 거 이제 온라인 강의 많이 하니까 네. 강의 기획 같은 거 할 때 네. 노션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의 아이디어 보시면은 와,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션에다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추려가지고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슬라이드 작성을 하는 거죠. 이때는 저는 캔바예요. 캔바요? 네. 그거는 이미지 썸네일 만들어주는 사이트죠. 썸네일 만들어주는데요. 네. 기능이 사실 엄청 막강해요. 파워포인트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도 만들 수 있고. 캔바로요? 네. 파워포인트 만들어요? 캔바로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캔바로 만들어요. 제가 유료로 결제해서 쓰는 툴 중에 네. 가장 많이 쓰는 툴 중에 이렇게 캔바를 쓰고 있어요. 템플릿도 굉장히 많아요. 이 템플릿 가지고 내용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바로 그냥 프레젠테이션도 되고 아무도 되고 이거 저장하면은 PNG로도 저장이 되고 파워포인트도 저장이 돼요. 네.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네. 디자인할 필요가 없어요. 디자인할 필요 없어요. 저 개발자인데 네. 제가 상세 페이지고 뭐고 제가 다 만들잖아요. 정말 오늘 진짜 좋은 거 잘 들었어요. 네. 그 제텔카스텐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뭐 템플릿 같은 게 있나요? 해외에도 많고요. 네. 그걸 제가 공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어디에 공개되어 있나요? 브런치에 되어 있나요? 브런치에 공개되어 있진 않고요. 네. 제가 여기 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우피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공개된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때 거기 하단에다가 설명을 설명을 네. 보시면 고맙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네. 뭐 홍보를 한다거나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디님 유튜브에 초청이 돼서 이런 또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안 감사하죠. 되게 감사한 시간이고요. 즐거웠고 네. 또 그 노션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자기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는 시대에 노션이 아주 적합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오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국내 노션 인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즐겁게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네. 참고로 제가 프로이잘의 슬기로운 노션 활용법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으니까 제 책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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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